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토익에 빠진 키위 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의 첫 팟캐스트 시작인데요. 게스트로 처음으로 모신 분입니다. 김대중 강사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대중 강사님께서는 168회 만점 강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점 강사이신 걸로 아는데 이 3년이 연속 만점 강사예요, 여러분들. 그냥 띄엄띄엄도 아니고 매달 봤을 때 3년 동안 무려 36개월 동안 시험을 만점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신 뭐 2번 요즘 보는데 한 달에 2번 본 건 아니고 한 번씩 정도 봐야죠. 기존에 볼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토익계에서는 거의 레전드 중에서 레전드를 모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김대중 강사님께 2012년인가 처음 토익을 배워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 풋풋한 대학생이었죠.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 그쵸. 그리고 나서 한 2015년인가 6년 때 제가 이제 토익 강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더 갔었어요. 그때 980을 찍었었어요. 네, 그리고 만점이 나왔죠. 오늘 선생님을 모시면서 약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든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옛날에 제가 2016년 6월 전에 네. 신토익, 구토익 막 이렇게 나누는 것도 2016년도 좀 오래됐죠, 그렇죠? 지금 2025년이니까. 그전에는 몇 번 바뀌었었어요. 형식이 조금씩. 7, 8년 뭐 주기 한 10년 주기 해가지고 네. 형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문제 숫자 바뀌고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토익이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은 옛날 토익하고 지금 현재 토익이 바뀌면서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약간 이런 게 궁금했어요.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 강조하는 되게 웃긴 게 지금 시험 전체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A시든 R시든 지금 현재 토익이 옛날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이요? 지금이 어려운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RC 쪽, 리딩 쪽을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사실 옛날에 훨씬 더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문법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휘도 굳이 말하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전혀 차이 구분하는데 헷갈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 꾸준하게 일관되게라는 뜻으로 뭐 consistently하고 그다음에 stead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사전 뒤져보면 여러분 못 믿겠으면 사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는데 뭐 형용사 consistent이나 뭐 steady 찾으시면 되는데 그 부사로 물어봤었는데 근데 사실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consistently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보통 수업에서 예를 잘 드는 게 이거 슬픈 얘기지만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각한 학생이 항상 지각을 하거든요. 미안한데. 예. 어디 가까운 데 산 거랑 상관없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계속 바뀌지 않고 지각을 해요. 그럼 컨시스턴트입니다. 뭔가 똑같은 게 변함없이 반복되는 거. 꾸준하게 일관되게. 근데 스테들리는 예를 들어서 또 학생 비유를 하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주 찔끔찔끔 조금씩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꾸준하게 일관되게 조금씩 뭐 10점씩, 20점씩 계속 올라요. 그건 이거 바뀌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 네. 뭔가 오르거나 내려가는데 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꾸준하게 바뀌어요. 일관되게. 변화하는 게. 그걸 스테디라고 해요. 이런 거는 원어민들이 약간 네. 좀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면서 네. consistently나 아니면은 이제 steady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국내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지 대문제로 보지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 때 단어 시험 공부식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단어 시험 보고. 그래서 굳이 학생들이 편으로 이 편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빽빽이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펠링 계속 쓰고 우리말 때 똑 쓰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통 단어 시험 볼 때는 빨리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뜻 주어지면 그 무슨 뜻인지 정확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 단어를 본인 뜻으로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 한국말 그대로. 그치. 한국말 그대로인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어 뜻이 예를 들어 쓰다라고 해요. 쓰다. 쓰다. 우리말로 뜻이. right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right이 될 수도 있고. 네. 글을 쓰다 될 있고. 뭐 약이 쓰다 비라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돈을 쓰다 시간 쓰다 스펜도 있잖아요. 네, 맞네요.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다 쓰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나는 궁금하게 과연 저 학생이 그 중에서 어떤 쓰다를 알고 있나? 전혀가 안 따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단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장 안에서 앞뒤 단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예문을 통해서 예, 말씀하시는 맞죠. 아니면 앞뒤 이렇게 콜로케이션이라고 단어 어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걸로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해버리니까 수업 네. 들어가면 특히 이제 실전반 같은 문제 풀이하는 들어가면 학생들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이것도 우리말로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파트별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옛날에는 파트 6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 SF라고 해서 sentence fits 그러니까 이제 문장 넣기 문제 있잖아요. 네네. 예, 요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는 3중 지문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2중 지문만 한 20문제 나왔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LC는 유형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찾기, 사진 뭐 그 묘사 문제라든지 파트 2라든지 3는 안 바뀌었는데 문제 숫자가 좀 조절이 항상 있어왔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5도 문제 숫자만 바뀌었지 빈칸 채우는 거 똑같이 있고 6가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문장이 한 문장이 주어져요. 20문제였어요, 문제 숫자도. 그러고서 거기 단어 특정 단어 밑에 A, B, C 해가지고 밑줄이 거 있어요. 뭘 네. 찾는 거냐면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한 문장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도 내 기억나는 게 제일 웃긴 건 항상 2문제씩 나왔는데 20문제 중에서 명사 들어갈 텐데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문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단어 뜻을 쓰면은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걸 고르는 것도 있었어요. 아유, 저는 그런 유형은 제가 그렇죠. 접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이에요. 아, 초창기 한 때. 2000년대 초반 정도에서 중반까지 가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6도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문이 4개 나오고 4문제씩 푸는 건데 초반에는 3문제씩 있었어요, 원래 그것도. 그러다가 또 바뀐 거예요. 아, 세 문제가 있었어요? 3문제였어요. 야, 그거 똑같은 내용인데 3문제였어요. 물론 이 정보가 뭐 토익을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젊은 층, 이제 별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승진이나 아니면은 토익을 옛날에 공부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만약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래전에 봤으면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던 게 옛날이랑 지금 비교해달라고 그러는데 달라진 점도 있지만 예, 그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네, 근데 시험은 전체적으로 요즘이 더 어렵다. 네. 그럼 이게 서로서 말이 모순적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찍는 거. LC 같은 경우에, 리스닝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은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45분이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이냐면 문제 출제자들이 네. 조금씩 단어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한두 단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문제 봤을 때 각각을 봤을 때 별로 길어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다 100문제 모여가지고 되면은 훨씬 더 많이 길어졌는데 시험 시간은 똑같이 45분이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 페이스가 좀 빠르게 그쵸. 느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도. 속도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속도를 갖다가 올려버린 것 같아요. 발음도 옛날에는 호주 발음이 없었어요. 호주- 영국 발음이 2012년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호주, 영국 뭐 다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 예. 미국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호주 발음이 영국 발음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 다른 부분도 있는데 뭐 맞아요. 2018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발음이 추가됐는데 맞아요. 사실 캐나다 발음도 미국하고 별 거의 차이가 비슷해요. 없어서 맞아요.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일단은 저도 옛날 토익을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있을 때 2016년에 이제 신토익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군대 안에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재밌는 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이 신토익 궁금한데. 이제 일단 선생님 모셨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LC가 전반적으로 회화적 표현이 많이 늘어났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심지어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을 뵀었는데 되게 재밌게 가르쳤어요. 막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파트 2 같은 경우는 의문사 의문문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맞아요. 대부분 의문사 의문문 아니면 일반 의문문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Y를 내가 외치면 너희들은 Because를 외쳐라 해가지고 Y 하면 사람들 떼창으로 100명, 200명이 Because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재밌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트 7도 그분은 약간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영어 필요 있어? 토익 할 거야, 영어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재미를 유발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식으로 해가지고 패러프레이징 단어나 그때는 패러프레이징 많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세븐에 없었어요. 예, 파트 7 읽다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 잘하는 학생이 하듯이 이 단어가 ABCD 있으면 그거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속독하는 연습 약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쪽으로 많이 강조했네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옛날에는 스킬의 비중이 높아서 스킬로 가르쳐도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700점, 800점대가 나왔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부터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앞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토익이 조금 회화적 표현이나 패러프레이징으로 이렇게 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전반적인 해석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는 약간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스킬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영어의 전반적인 능력을 기본적인 거는 챙겨가면서 700점, 800점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패러다임을 이제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던 요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토익 가르치는 방법 플러스 이제 트렌디하다고 생각했던 요런 거를 제가 섞어가지고 저만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책도 내고 했거든요. 네, 방향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선생님하고 뭐 장단점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선생님마다 예. 각자 믿는 게 좀 있으니까. 네. 있고. 저는 어쩔 이렇게 수 생각을 해요. 없어요. 만점, 물론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만점을 받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10명 만점 강사여도 파트 7을 접근하는 만점 강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글 읽다가 풀고 어떤 분은 ABCD 다 읽고 풀고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 또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비교해 볼 수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서로 장단점할 배우는 수도 것도 있고. 아니 제가 더 많이 배우겠죠. 아니 뭐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알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생분들도 이런 이제 이 영상을 접하면서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방법 그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가는 길은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하면 너무 편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은 이 방법도 괜찮고 저 방법도 괜찮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의 방법으로 계속 숙달하면서 가는 것도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것도 진짜 옛날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연초에 한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구하는데 되게 애를 썼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특히 연초에 1, 2, 3월 달에는 시험 문제 그 문법 쪽에 5, 6 쪽에 절반 정도가 문장이 똑같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언제쯤이에요? 2000년대 초중반. 아. 그러니까 그때는 연초에 그걸 만약에 자료를 구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데 예. 이제 한 15년 됐을래나 10년 지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답으로 나오는 단어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 문법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문장이 싹 바뀌어요. 근데 그전에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족보 같은 느낌. 네, 그치, 족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족보는 족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좋아하는 그쵸. 단어는 단어니까. 근데 문장까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토익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이제. 저는 토익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저는 그 동의하냐면은 항상 그 RC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RC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주 쉬운 단어인데 이게 약간 그 뭐 세븐 같은 데 가면 그 동의어 찾는 문제나 아니면 왜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네네. 의도 파악 문제. 네, 그 의도 파악하는 문제에서 구어식 표현들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신토익에서 세븐에서 새로 들어온 지문 유형이 그 문자 메시지하고 그 온라인 채팅 챗 했잖아요. 그게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네. 완전 새로운 유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구어 쪽으로 내용을 갖다가 RC 점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해외파 선생님들이 약간 좀 더 유리한 맞아요. 시험으로 됐고 맞아요. 옛날에는 국내파 선생님들도 토익에 대해서 만점도 찍을 수 있고 요랬다면은 이제는 약간 이런 회화적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까지도 알려주는 선생님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설득이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왜냐면 평상시 우리 영어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쉬운 단어 표현인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이제 공장식 약간 학원이라고 대형 학원 같은 경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옛날엔 좀 양치기 많이 시켰잖아요. 뭐 이론 알려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족보처럼 막 1000문제, 막 100문제, 맞아요, 200문제 막 맞아요. 엄청 스터디에서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나도 기억하죠. 미친 듯이 힘들고. 사실 그래서 그 방법이 틀렸다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에 맞는 레벨대가 있다고 저는 좀 접근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오케이. 다음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그 만점 진짜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 만점 받는 루틴이 있어요?